안녕하세요 여러분, 과수재배의 고은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번식 중에서도 유성번식이 아니라 무성번식 알아봤고, 무성번식 중에서 삽목과 접목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뭘 할 거냐? 접목과 삽목을 하기 위한 삽수, 접수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삽수는 접수부터 합시다. 우리 접목을 배울 때 접목의 용어 중에서 대목과 접수가 있었죠. 대목이 접목을 할 때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이었고, 접수는 갖다 붙이는 위에 있는 가지를 접수라고 했죠. 삽수는 삽목을 할 때 흙에 묻을 가지나 혹은 잎, 줄기 등을 삽수라고 합니다. 즉, 새로 떼어내서 새로 번식을 하려고 하는 애들을 삽수, 접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2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학습 목표를 읽을 시간을 10초 줄게요. 눈으로 빨리 읽어봅시다. 우리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오늘 학습 내용을 달성할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삽목이 경지삽목과 녹지삽목으로 나눠질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경지삽목의 채취 방법과 녹지삽목의 삽수 채취 방법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수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우리가 삽목과 접목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삽목과 접목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삽목과 접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삽수와 접수에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 2가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모수는 품종이 정확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삽목과 접목은 무성 번식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식물의 유전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품종이 우리가 원치 않는 품종이라면 우리가 그 식물의 가지를 떼어서 접목이나 삽목을 했을 때도 우리가 원치 않는 품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원하는 품종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품종 등록증 같은 증거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2번째로 병해충 감염이 없어야 해요. 이 삽목과 접목은 어미의 유전 형질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지만 병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래 어미 식물에게 바이러스나 혹은 세균병, 곰팡이병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새끼 식물에게도 그 병이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하고, 특히 이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빠르게 감염되고 식물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서 꼭 병해충이 없는 건강한 식물로 삽수와 접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지삽목과 녹지삽목 이렇게 이름만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경지삽목은 이게 단단할 경화될 경이어서 굳을 경이어서 딱딱한 가지를 말한 거였죠. 그래서 휴면기에 있는 딱딱한 가지를 경지삽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갈색이죠? 갈색이고 딱딱해 보여요. 딱딱해 보여요. 이런 것을 바로 경지라고 하고, 이 딱딱한 가지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는 것을 경지삽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녹지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초록색이죠? 초록색이고 아직 굳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바로 녹지라고 하고, 이 녹지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는 것을 녹지삽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채취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수피에 윤기가 나고 충실한 가지를 골라야 해요. 딱 봤을 때 비실비실하고 막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아니라 튼튼한 가지를 선정해야 삽수가 삽목을 했을 때 뿌리가 돋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굵기가 균일한 가지가 좋고 영양화를 가진 것을 택하고 화를 가진 것은 버려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양화라는 것은 이제 잎이 돋아날 눈을 말하는 거예요. 식물은 그냥 잎이나 꽃이 쑥 하고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눈이 생기고 이 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적절한 조건이 됐을 때 꽃이나 잎으로 이제 분화를 하는 거죠. 이 꽃을 분화시키려는 눈을 꽃 화자를 써서 화아라고 하고 이 잎으로 분화할 눈을 엽아라고 합니다. 엽아라고 해요. 근데 이 화를 가진 가지를 심으면은 이 에너지가 꽃을 틔우는데 모두 가기 때문에 뿌리를 발근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삽목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반면에 이 영양화를 가진 것들은 화보다는 이제 화가 아니라 여기서 새롭게 가지가 돋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화를 가진 가지를 택해야 해요. 이 영양화는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고요. 화는 통통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꽃을 틔우려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화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양화를 가진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정 가위로 가지의 기부, 밑부분을 잘라주고 다발로 묶어서 비닐봉지에 넣고 잘 보관을 하면 돼요. 이것이 경지삽목의 삽수 채취 방법이었어요. 아까 이거는 녹지삽목의 사진이에요. 이제 녹지삽목으로 넘어가 봅시다. 녹지삽목은 연한 푸릇푸릇한 잎이에요. 그래서 경지삽목보다 훨씬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해요. 이 녹지삽목은 연약하기 때문에 삽목 직전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이제 활착이 잘 되고요. 활착이 잘 되고 뿌리가 잘 돋아나고 녹지삽목은 1년 차가 지나기 전에 새로운 신초로 하기 때문에 휴면기에 강전정을 하고 그 전정된 곳에서 새로 돋아난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발화시켜 놔야 하고 사전에 이때 이 가지가 발화될 때 검은 비닐으로 가지를 씌우면은 신초라가 황화돼요. 이 황화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엽록소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왜 이 엽록소를 파괴하는 황화 작업이 중요하냐면 이 엽록소가 식물에 있으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근데 이 광합성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뿌리가 돋아나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리고 식물은 똑같은 세포로 세포 분열을 해서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 똑같은 세포가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엽록소가 있는 초록색 세포로 엽록소가 있는 세포로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다 엽록소가 있는 세포로 분열이 돼요. 근데 뿌리는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뿌리는 하얀색이에요. 뿌리는 초록색 엽록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엽록소가 없는 세포가 분열을 해야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황화 처리를 해서 엽록소를 파괴시켜줘야 새로운 뿌리가 잘 돋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채취 방법이에요. 접목에는 대목과 여기에 갖다 붙이는 접수가 있댔어요. 이 접수는 대목과 비슷한 크기의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좀 작아도 괜찮아요. 이건 권장사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이 접수에도 경지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녹지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삽목과 그냥 똑같아요.
경지로 접수를 하려면은 수피에 윤기가 나고 충실한 가지, 영양아를 가진 것을 선택하면 되고요. 녹지로 접수를 하려면은 그냥 작년에 자란 신초 중에서 어느 정도 좀 딱딱해진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엿병만 남겨두고 모든 잎을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잎이 이렇게 나무에 있으면은 이 접목을 한다는 것은 식물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적절한 온습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데 잎이 계속 이렇게 잎이 너무 많으면 잎으로 수분이 계속 날아갑니다. 수분이 날아가서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여기에 습도를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뿌리로 가거나 혹은 활착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엿병만 남겨두고 모든 잎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엿병은 잎자루를 말하는 거예요. 내 때때로 그냥 잎을 한두 개 정도는 남겨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잎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합성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식물이 살아가기 때문에 잎을 한두 개 혹은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잎을 조금 잘라서 반절만 남겨놓고 정말 최소한의 광합성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두 개나 잎을 반절 정도만 남겨놓습니다. 이것도 이제 4번, 5번도 똑같아요. 앞에 삽수를 채취하는 방법과 똑같아서 적당량의 가지를 다발로 묶고 여러 겹으로 이제 비닐봉지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 채취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채취 방법에는 이제 경지 삽목을 할 때 삽수를 채취하는 방법과 녹지 삽목을 할 때 삽수를 채취하는 방법, 그리고 접수를 채취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중요했던 것은 경지 삽목에서는 꼭 화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영양화가 달린 것으로 가지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이 접수에는 모든 잎을 제거해야 한다. 엿병을 남겨놓고 모든 잎을 제거해야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최소한의 광합성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착이 훨씬 잘 된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경지삽목, 그리고 녹지삽목, 그리고 접수의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